여기에 그냥 사활을 다 걸고 죽어도 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20대 때는 뭐 빚을 5억 10억 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한 40대 넘어가는 분들 그럼 이제 좀 암호화폐 얘기로 넘어와서 비트코인은 사실 관세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트럼프 취임 당시 가격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갔어요. 돌아왔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냐 이러면은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어떤 때는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움직인 거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안전자산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아직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예. 근데 아직은 위험자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리스크 오프하는 어떤 그 위험 회피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손이 글로 가야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이유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하는 증시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위험 회피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변동성 큰 자산들을 일단 다 줄이고 싶은 욕구가 시장에는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팔게 됐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월에 그 현물 ETF가 들어서면서 크립토 마켓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도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피크 기준으로는 순 유입한 규모가 4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한 5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갔거든요. 지금 최근 조정장에.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 높은 자산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단기간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가격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 아니더라도 개인도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거 비트코인 이거 뭐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줄일 수 있거든요. 일단 팔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증시와 동조성이 좀 커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향후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증시와의 동조성. 올해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올해도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ETF 들어온 게 1년 2개월 됐어요. 작년 1월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기간에 따라 가지고 나눠 보면은 어떤 구간에는 금융시장하고 주식하고 같이 움직이고 어떤 때는 혼자 움직이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 며칠 전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데 비트코인만 가만히 있으니까 방어력 좋다 이런 얘기 다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 뭐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가 많아지면 동조화되는 경향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안전자산으로서 선호도 또한 높아질 걸로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점점 금의 움직임하고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로 그 동조성을 생각을 해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꾸미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의 포지션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주로 헤지 펀드들인데 이런 ETF 편입에 대해서 열려 있는 곳들은 섞어서 지금 편입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트코인을 향한 컨센서스, 이것이 뭐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위험 자산이다, 혹은 그러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안전 자산에 가깝게 움직이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또 따로 움직일 거고요. 약간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마켓이 경미한 조정을 보일 때는요. 과거에 우리 한국 증시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전자산이다. 왜냐면은 나머지 종목들을 다 팔고 삼성전자를 다 사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좀 큰 조정장이 오면 당연히 이제 모든 종목이 다 빠지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 어떤 자산을 완전한 안전자산이다, 완전한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어느 양극단 어느 중간 즈음에 위치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켓 국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를 것 같고. 사실 최근 완전 조정기는 금도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가 그 딜링룸에서 이제 온전히 경험을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큰 조정이 오면 모든 종목이 다 빠집니다. 금을 포함한 모든 종목이 다 빠집니다. 뭐 채권, 금 가릴 거 없이 캐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가격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그 순간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최근에 조정 3일간 보이는 과정에서도 채권이 뭐 어젯밤 포함해가지고 한 2, 3일 사이에 급등한 것도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봐요.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조정해 와버리니까 채권마저도 찝찝한 거예요. 그냥 캐시로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지금 너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어쨌든 지금 4월이니까 여전히 연초에 가깝단 말이죠. 전반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 9개월 가까이가 남아있는데 2025년이 좀 9개월간의 비트코인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대략이라도. 그러게요. 제가 12월 달에 이제 약간 유료 강의이긴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5년도 마켓은 우리가 마켓을 보면은 여러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탑다운, 바텀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영향 주는 게 매크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시 전반. 그리고 또 그다음 산업, 크립토 산업. 그리고 마지막에 개별 종목. 이것들 각각이 엮여가지고 개별 종목들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 좋은데 매크로 환경은 걱정이 많이 된다. 왜? 오랫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던 게 정상화가 됐는데 이거 예외 없이 큰 조정이 과거에도 왔었다. 근데 그게 지금 올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특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오셨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거든요. 저도 여전히 그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크로의 조정은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사실 오면은 상당히 매섭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크로는 계속적으로 그 위협을 저는 가할 걸로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조정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비트코인 개별 어떤 내용, 어떤 그 정책적인 환경, 그 다음에 그 산업, 크립토 산업, 그리고 비트코인 개별 종목에 관한 것들은 사실 너무나 그 황금기와 같은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매크로라는 건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자산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선호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자체의 자산으로서의 지금 상황은 좋지만 외부의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안 좋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전체 위에서는 이렇게 찍어 누르는 어떤 외부 환경이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섹터, 요거는 어쨌든 올해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요게 충돌하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상당히 잘 저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 어떤 매크로 환경이 사실 올해 그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극단적으로 아예 그냥 안 좋아질 경우, 예를 들어 뭐 경기 침체라든지 침체가 아니라 아예 전쟁이 났다. 미중 간의 전쟁이 났다. 그러면 비트코인 날아가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냐 상당히 어렵지만 가슴속에 낙관을 품되 머릿속은 냉철하게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트럼프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자체는 좋다. 그렇게. 그래서 예, 이게 산업들이라는 게 뭐 사실 그래요. 증시 보면 멀티플이 PER 같은 거 보면 한 20년 정도 시계로 PER을 보면은 지금 사실 여전히 평균보다 한참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고평가 상태예요. 한 20년 정도 시계로 보면은.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은 꽤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7만 불 정도면 저는 이번 사이클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부 환경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진짜 뭐 6만 불, 5만 불까지 일시적으로 찍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7만 불 근방에서는 가치적으로는 바닥. 예,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할만하다. 네. 사셨나요? 예? 뭐 추가로 사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아주 예전에 샀으니까. 그렇네요. 네. 자, 오늘 윤수목 대표님 모시고 거시경제 환경이랑 암호화폐 시장 전망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최근에 이제 마켓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장기간에 걸친 그 강세장 끝에 지금 끝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저도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강세장일 거라 예상했는데 이제 요즘 왜냐면은 줬다가 뺏는 느낌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해본 그 시장 정도의 경험이 이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 전부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방어를 잘 하려고 하면 사실 본인의 시계를 50년, 100년 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도 좀 스터디도 해보고 시장이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조정장 속에 너무 일방적으로 뭐랄까 여기에 그냥 사활을 다 걸고 죽어도 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젊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장기 그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20대 때는 뭐 빚을 5억 10억 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돈 갖고 있는 돈 다 날리더라도. 근데 사실은 한 40대 넘어가는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목투브 채널은 보통 채널 주인 비슷한 나이대가 제일 많이 보거든요. 제 채널 보면 이제 40대 분들이 많이 보시고 50대, 60대들 보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계속 좀 경계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은 돈을 버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잘못해서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은 생이 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 벌 때 덜 벌고 깨질 때 덜 깨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실력이 늘고 진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여기 시장하고 싸우듯이 하는 분들이 가끔 보면 보여가지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